의사도 약사도 몰래 먹는다고 합니다. 주변에 흔한 바로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로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5살이 된 김영호라고 합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평생 약국을 운영하다 은퇴한 뒤 요즘은 손주들과 마당을 산책하며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 꼭 묻습니다. 김 선생, 어쩜 그렇게 또렷하고 정정하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이렇게 말하죠. 비타민 C 덕 좀 받지요. 사실 저는 젊을 때부터 건강에는 꽤 신경을 써온 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체력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약사 출신이라 해도 노화를 막을 순 없겠구나 싶었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손님들에게 권했던 그 수많은 영양제 중 비타민C를 나 자신은 제대로 챙겨 먹은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바로 매일 꾸준히 비타민C를 챙기는 습관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몇 달 지나면서 하나둘씩 몸의 변화를 느꼈고 그 작은 습관이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느끼고 체험한 비타민C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약국을 하던 시절엔 솔직히 비타민제는 그저 기분 좋은 보조제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나이 들어서 직접 복용해 보니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500mg짜리 비타민C를 2번 나눠 먹고 있습니다. 1.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면역력. 80세 넘어가면요, 감기 한 번 걸려도 큰 병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한 친구들도 많고요. 그런데 저는 비타민C를 꾸준히 먹으면서부터 감기라는 걸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주변 분들이 환절기마다 병원 다닐 때도 저는 큰 감기 한 번 없이 잘 지냈지요. 예전에는 콧물이 나면 2주씩 갔는데 요즘은 감기 기운이 와도 하루 이틀이면 사라집니다. 비타민C가 면역세포 활동을 돕고 염증을 잡아준다고 하더니 몸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 손주들이 초등학교에서 감기를 달고 다닐 때도 저는 같이 생활하면서도 멀쩡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효과가 있긴 있구나 싶었어요. 감기뿐 아니라 잔잔한 몸살, 입안 염증 같은 것도 훨씬 줄었습니다.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면역력이라는 게 결국 우리 몸이 스스로 지킬 힘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비타민C는 단순한 예방제 그 이상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약국을 할 때는 감기 걸린 어르신들에게 감기약은 물론이고 종합영양제를 함께 권했는데 이제는 누구보다 제가 그 효능을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감기약은 그저 증상을 완화해주는 거지만 비타민C는 아예 몸이 그 바이러스에 잘 반응하도록 바탕을 바꿔주는 느낌이에요. 또 예전에는 약간 무리만 해도 목이 칼칼해지고 코가 막히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틀 밤을 연달아 조금 늦게 자거나 외출을 오래 해도 면역이 버텨줍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 따위야 하고 넘겼지만 이제는 작은 감기도 무서운 나이가 되었기에 이 변화는 저에겐 정말 큽니다. 제 아내는 천식이 있어서 환절기만 되면 숨 쉬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저를 따라 비타민C를 먹기 시작한 뒤로는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어요. 병원에서도 면역을 꾸준히 관리하셨네요 라고 하더군요. 특히 코로나가 유행하던 해에는 외출도 줄이고 조심했지만 면역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비타민C를 챙겼습니다. 덕분인지 큰 탈 없이 잘 지나왔어요. 2. 무릎 통증 줄고 계단이 쉬워졌어요. 제가 75 넘어가면서 무릎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뻣뻣하고 계단도 오르기 힘들었지요. 병원에서는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연히 TV에서 비타민C가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꾸준히 복용했어요. 물론 운동도 병행했지만 비타민C를 함께 먹으면서부터 무릎이 덜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계단도 옛날처럼 움찔하지 않고 오를 수 있어요. 예전엔 계단을 몇 개만 올라가도 무릎이 뚝뚝 소리를 내고 한동안은 무릎을 주무르며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주들과 놀이터에 가서도 무릎이 버텨주니까 같이 놀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에 기름칠을 해준 것처럼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이 듭니다. 무릎뿐 아니라 어깨 관절도 더 유연해졌습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팔을 들어 올리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덜 아프고 자연스러워요. 무릎도 어깨도 결국 연골과 관절을 구성하는 콜라겐이 건강해야 움직임이 편하잖아요. 그걸 지켜주는데 이 작은 비타민 하나가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제 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는 이미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분도 있고 매주 주사 맞으러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짠하면서도 저라도 무릎을 아끼며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무릎 스트레칭을 하면서 비타민 C 한 알을 물과 함께 삼키는 그 습관이 저를 지켜주는 느낌이에요. 한 번은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길에서 살짝 넘어졌는데도 무릎이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충격에 붓고 아팠을 텐데 단단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뼈는 약해질 수 있어도 근육과 연골을 튼튼히 해주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우리 몸은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주치의 선생님도 최근 들어 무릎 부위 염증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고 운동 효과도 있지만 비타민C의 항염 효과도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요즘은 아침마다 무릎 돌리기 체조를 하면서 그 전날 챙긴 비타민C가 오늘도 내 관절을 지켜줄 거란 생각에 마음도 든든합니다. 3. 기억력이 또렷해졌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85세면 아무래도 이름 까먹고 약속 있는 일이 많을 텐데 저는 아직까지 그게 많지 않습니다. 글도 매일 읽고 쓰지만 머리가 맑다는 느낌이 있어요. 요즘은 비타민C가 뇌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한다고 하지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손자도 할아버지 머리 너무 좋아서 게임도 지지 않는다며 놀리곤 해요. 책을 읽을 때도 내용이 오래 기억에 남고 예전처럼 문장을 몇 번 반복해서 읽지 않아도 잘 들어옵니다. 어떤 날은 20년 전에 읽었던 소설의 한 구절이 불쑥 떠오르기도 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기억력은 기대도 안 했을 텐데 말이죠. 사람 이름, 전화번호, 심지어는 과거 진료 기록까지 또렷하게 떠오르는 걸 보면 스스로도 신기합니다.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지 않아도 그날의 감정이 떠오르는 날이 많고 주변 친구들은 내 머리는 참 기특하다고들 해요. 그럴 땐 괜히 뿌듯하고 자신감도 붙습니다. 저는 요즘도 매일 신문 사설을 읽고 손으로 짧은 글을 씁니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게 뇌 건강에 좋다고 들어서요. 비타민C를 먹기 시작하면서 글의 흐름을 잡는 속도도 빨라졌고 예전보다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머리가 맑고 단어가 술술 떠오르는 걸 보면 뇌 안쪽까지 맑아진 느낌이랄까요? 제 나이 또래 어르신들 중에는 나이 들면 치매는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뇌세포가 산화되는 걸 막아주고 작은 습관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또렷한 정신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친구들은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기억하냐며 놀랍니다. 예전 약국에 찾아오던 단골 손님의 이름까지 기억하니 다들 신기해하죠. 이런 작은 기억들이 살아있다는 게 나이 들어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4. 피부와 상처 회복도 빨라졌어요. 제가 정원 손질하다가 손등을 긁히는 일이 자주 있는데 예전보다 상처가 훨씬 빠르게 아문다는 걸 느낍니다. 옛날엔 한참 딱지가 지고 오래갔는데 요즘은 일주일이면 거의 없어져요. 피부도 예전보다 탄력도 있고 덜 푸석해졌고요. 나이 들면 상처 하나도 큰일이잖아요. 저에겐 이게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또 하나는 피부색이 전보다 더 맑고 깨끗해졌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면 얼굴이 누렇게 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얼굴에 혈색이 돌고 안 해도 요즘 얼굴이 환해졌다고 말해줍니다. 면도할 때도 피가 덜 나고 뾰루지 같은 것도 거의 안 생깁니다. 과거에는 겨울만 되면 손등이 찢어지고 입술이 트고 상처가 잘 안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그런 증상이 거의 없고 손등도 매끈해졌다는 걸 느껴요. 이 작은 변화들이 결국 나의 생활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 변화들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물 무침을 하다가 칼에 살짝 베었을 때도
예전 같으면 진물이 오래 나고 회복이 더뎠는데 지금은 하루 이틀이면 닦지가 않고 금방 낫습니다. 무릎이나 손목처럼 자주 쓰는 관절 부위에도 마찰로 생기는 붉은 자국이나 피부 손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덜하고요. 피부에 염증이 덜 나니 전체적인 건강감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변화지만 그 안에는 몸 전체의 회복력이 커진 감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상처가 생기면 며칠씩 진물 나고 딱지 떨어질 때까지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병원에서 상처 회복이 빠르다는 말도 들었고요. 피부 재생이 좋아졌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5. 피로가 덜 쌓이고 하루가 가볍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점심 먹고 나면 졸리던 게 요즘은 덜해요. 피로감이 줄었다는 걸 제일 먼저 아내가 알더군요. 요즘은 저녁에도 마당 산책하면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예전엔 밥 먹고 나면 누워야 했는데 말이지요. 사실 예전엔 오후만 되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허리가 무거워서 의자에 앉아 쉬는 시간이 많았어요. 손주들이 놀자고 해도 할아버지는 좀 누워야겠다며 미루곤 했죠. 그런데 비타민C를 꾸준히 먹고 나서부터는 그런 무력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고 몸이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요. 활동량이 늘어나니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고 전보다 웃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도 활기가 느껴진다며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몸의 에너지가 살아났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데만도 힘이 들었어요. 잠에서 깼다가도 다시 눕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 무엇을 할까 떠올리고 집안일도 예전보다 더 부지런히 하게 됩니다. 낮잠 없이도 하루를 잘 버틸 수 있다는 점,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훨씬 나아졌다고 느낍니다. 어떤 날은 친구들과 공원에 나가 바둑도 두고 산책도 하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예전 같았으면 2시간도 못 앉아 있었을 텐데 요즘은 오히려 제가 친구들보다 더 오래 자리를 지킬 정도로 체력이 버텨줍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깜짝 놀라곤 합니다. 6. 빈혈 증상도 개선됐어요. 예전에 빈혈 수치가 낮아서 어지럽고 기운 없을 때가 많았어요. 식사도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철분을 추천하며 비타민C를 같이 복용하라더군요.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 때문이라나? 함께 복용하니 헛헛한 느낌이 줄었고 어지럼증도 덜합니다. 지금은 밥도 더 잘 먹고 소화도 괜찮습니다. 이전에는 머리를 갑자기 들면 눈앞이 하얘지고 계단을 오르다 말고 숨을 헐떡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단도 쉬고 장을 보러 나가도 예전보다 덜 지치고요. 특히 헛헛하고 멍한 기분이 사라진 게 참 신기해요. 혈액 검사에서도 수치가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철분제만 먹었을 땐 효과가 더뎠는데 비타민C를 같이 복용한 후부터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라고 해주셨어요. 빈혈로 인해 나타났던 작은 증상들, 이를테면 손발이 자주 차고 살짝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고 가끔 두통이 오는 증상까지도 요즘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이 바뀌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의 생기가 돌아온 느낌입니다. 예전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었는데 요즘은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어져요. 몸이 바뀌면 마음도 따라 바뀐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몇 끼 식사도 더 맛있게 느껴지고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때도 흡수가 잘 되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음식을 먹고도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이 없던 반면 요즘은 식후에도 가볍고 산뜻합니다. 이게 바로 몸이 제 기능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7.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김 선생, 비타민C는 어떤 제품 드세요? 물론 저는 좋은 품질의 비타민C 보충제를 꾸준히 챙기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음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결국 우리 몸은 음식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믿거든요. 비타민C는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들이죠. 오늘은 제가 직접 먹어보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챙기는 비타민C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건 뭐니 해도 귤과 오렌지입니다. 겨울철이면 저희 집에는 항상 귤 상자가 놓여 있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 마신 뒤 꼭 귤 두어 개를 까서 먹습니다. 그 상큼한 향과 함께 하루가 산뜻하게 시작되거든요. 오렌지는 주로 생과로 먹기도 하지만 집에서 직접 짜서 마시는 생오렌지 주스도 아주 좋습니다. 시중 음료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좋고 당도 조절도 가능하니까요. 두 번째는 키위입니다. 특히 녹색 키위보다 노란 키위 골드 키위가 비타민 C 함량이 훨씬 높아요. 저는 아내와 함께 매일 반쪽씩 나눠 먹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먹으면 장 운동도 도와주고 입맛도 돋워줘요. 아내는 이거 먹고부터 화장실을 잘 간다고 할 정도니 비타민 C 외에도 몸에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딸기입니다. 봄철이면 시장에서 딸기를 한 박스 사와서 하루에 5알, 7알씩 먹습니다. 딸기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하더군요. 손주들과 같이 먹기에도 좋아요. 아이들도 잘 먹고 어른도 기분이 좋아지는 과일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자주 먹는 과일 중 하나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맛이 쌉쌀해서 처음에는 조금 거부감이 있었는데요. 익숙해지고 나니 이보다 개운한 과일도 없더라고요. 특히 지방 분해에도 좋다고 해서 아침 공복에 반 개씩 먹곤 합니다. 여기까지는 과일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채소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비타민C 하면 생각나는 채소는 뭐니 해도 브로콜리입니다. 저는 찜기에 쪄서 된장이나 들기름에 살짝 찍어 먹습니다. 삶거나 끓이면 비타민C가 줄어들기 때문에 살짝 데치는 게 가장 좋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파프리카입니다. 빨강, 노랑, 주황 색깔별로 샐러드에 곁들여 먹습니다. 특히 빨간 파프리카는 생각보다 당도가 높고 식감도 아삭해서 아주 맛있어요. 요즘은 시중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오래 보관도 가능하니 참 좋습니다. 양배추와 케일도 추천드립니다. 이 두 채소는 위장에도 좋지만 비타민C도 꽤 들어있어요. 특히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해서 저는 하루에 한 번쯤은 케일이나 양배추를 얇게 썰어 샐러드로 먹습니다. 거기에 레몬즙을 조금 뿌리면 맛도 좋고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타민C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고추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청양고추나 풋고추, 심지어는 빨간 홍고추에도 비타민C가 많아요. 저는 된장에 고추 하나씩 찍어 먹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선에서 즐기면 기분도 좋아지고 입맛도 살죠. 요즘은 아세로라 같은 열대과일에서 추출한 비타민C 제품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 땅에서 자란 제철 채소와 과일을 더 신뢰합니다.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접시 한쪽에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비타민C 공급원이 되거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체내에 저장되지 않고 바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왕창 먹는 것보다는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과일을 먹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엔 귤이나 키위, 저녁엔 브로콜리나 파프리카를 곁들인 식사를 합니다. 이 음식을 꾸준히 먹고 나면 굳이 보충제를 먹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음식으로 다 채우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보충제와 병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만 챙겨 먹고 내일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죠. 저도 처음엔 어렵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과일 하나, 채소 한 접시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비타민C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감사히 맛있게 챙겨 드세요. 8. 비타민C 복용 시 주의사항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 비타민C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걸 꾸준히 먹으며 여러 좋은 변화를 몸으로 겪었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그냥 왕창 먹으면 더 좋겠네요. 사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비타민C도 영양소이지 만능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걸 저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비타민C를 복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처럼 매일 챙겨 드시려는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빈속의 고용량 복용은 피하세요. 비타민C는 산성이 강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속에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위산이 과다 분비돼 속쓰림이나 위장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도 한번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너무 급하게 일어나 비타민C만 물과 함께 삼켰는데 속이 쓰리고 메스꺼워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그 후로는 꼭 식사 직후나 간식과 함께 복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용량을 한 번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저장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하루에 1000mg 이상을 한꺼번에 먹어봤자 흡수는 20만 300mg 정도만 된다고 해요. 나머지는 버려지는 셈이죠. 그래서 하루 섭취량을 500mg씩 나누어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보통 아침 식사 후 한 알, 저녁 식사 후 한 알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장질환, 요로 결석 병력이 있는 분은 상담 후 복용하세요. 비타민C가 체내에서 분해될 때 옥살산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일부 사람들에게는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성인이 적절량 복용한다고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과거에 신장 결석이나 요로 감염, 신장 기능 저하 등의 병력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비타민C 복용 후 물을 2잔 정도 꼭 마시는데 이는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결석 위험도 줄여줍니다. 네 번째, 철분과 함께 먹을 땐 흡수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빈혈 환자에게는 철분제와 함께 복용을 권하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많은 철분이 몸에 쌓일 수 있는 햄크로마토시스철 과잉증 같은 유전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 철분 수치를 확인한 뒤 의료진과 복용량을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남성, 폐경 후 여성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임산부, 수유부, 만성질환자는 전문의 상담이 우선입니다. 임신 중에는 비타민C 필요량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과다 복용은 오히려 태아에게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보충제 형태로 섭취할 경우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 후 용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수유부, 고혈압이나 당뇨, 간신장 질환자, 자가면역 질환자 역시 자기 몸 상태에 맞는 섭취법을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응고제와 파린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비타민C가 그 작용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아스피린, 스테로이드계 약물, 항생제 중 일부와도 대량 복용 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약들을 복용 중인 분은 비타민C 보충제를 추가하기 전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에게 문의하세요. 괜히 좋은 약 먹으려다 복용 중인 다른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 지속 복용 시 간헐적인 휴식도 고려해 보세요. 비타민C는 대부분 안전하지만 장기 복용하는 경우에는 가끔 12주 정도 휴지기 섭취 중단 기간을 갖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체내의 흡수 메커니즘이 너무 익숙해져 민감도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절이 바뀌는 시점이나 감기철이 지난 이후 12주 정도는 생과일로만 비타민C를 보충하면서 휴식기를 갖기도 합니다. 몸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정말 좋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올바른 방법으로 내 몸에 맞게 복용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비타민C를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은 정보에서 시작되고 실천으로 완성된다고요. 비타민C 이제는 알고 먹으면 더 좋은 친구입니다. 물론 비타민C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처럼 매일매일 작은 습관으로 실천하다 보면 분명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 느낀 건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운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는 겁니다. 병원에 덜 가고 싶으시다면, 아프지 않고 손주들과 더 오래 놀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아주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C는 가장 쉬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85년 살면서 얻은 결론이요? 약은 필요할 때 먹지만 비타민C는 매일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저보다 젊은 분들, 제 또래 어르신들, 건강하게 나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비타민C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몸이 바뀌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길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